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성훈입니다. 저는 오늘 MI 분류를 위한 CNN 아키텍처를 이제 재구성하는 어떤 한 논문을 보게 되어서 요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또 MI를 분석하는 CNN 아키텍처라고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요거는 쉘로우넷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쉘로우넷인데 요거를 이제 좀 간단한 수정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논문이 있어서 요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IEEE Access라는 저널에 작년에 이제 게재가 된 논문이고요. 고려대 이성환 교수님 팀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3.9, 그리고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 분야에서 상위 36.2%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먼저 쉘로우의 여기 풀네임은 쉘로우 컨브넷이고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CNN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쉘로우넷이랑 그리고 이 저자들이 제안한 모디파이드 쉘로우넷 줄여서 M 쉘로우 컨브넷의 구조를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데 쉘로우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풋을 이렇게 채널 바이 타임 시리즈의 형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2차원 데이터 형태로 받아서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나요. 그래서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제 1 by 25죠. 그러니까 채널 바이 타임의 1 by 25로 적용이 돼서 시간축에 대한 정보를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 바이 1 커널을 가진 컨볼루션이 또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이제 공간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공간적인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추출을 한 다음에 이제 요거를 뭐 뭐 풀링 레이어라거나 아니면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통해서 좀 안정화시키고 뭐 액티베이션 하고 그냥 뒤에 이제 평범하게 덴스 풀리 커넥티드를 거쳐서 이제 분류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 저자들이 이제 주장하기로는 이 쉘로우넷에 여러 가지 좀 한계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을 좀 몇 가지 수정을 하였고 그를 통해서 이제 어, 성능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정된 쉘로우 넷이고요. 얘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정되는지는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사람들이 여기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셋과 그리고 성능 평가 방법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총 3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2개, BCI 컴피티션 데이터셋 2개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하였고,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모델을 최적화를 하고, 이 조우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BCI 컴피티션 데이터셋 2개를 다 이제 트레이닝 테스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걸로 다 진행을 하고 조우는 그냥 순수하게 테스트에만 적용을 하였고요. 이 세 개 다 MI 데이터셋이고 근데 보시면 클래스 수가 다 다릅니다. 얘는 2개고 얘는 4개고 얘는 2개고 얘는 3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성능 평가를 했냐면 매트릭을 3개를 사용했는데요. 일단 정확도를 구했고 그 다음에 정확도는 이게 클래스 개수에 따라서 찬스 레벨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클래스가 다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카파 밸류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파 밸류는 클래스 개수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0부터 1 사이의 범위를 가진 값이고 1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사용한 밸류는 S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름 붙인 값인데 이 카파 밸류를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평균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 몇 개의 클래스를 갖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좀 절대적인 지표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S라는 값을 가지고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했을 때 제일 성능이 좋다라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안한 modified shallow net의 이제 레이어들을 좀 뜯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총 4개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었던 temporal convolution 레이어가 있었죠. shallow net에.
이거의 커널 사이즈, 그러니까 원래는 1 25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25를 더 이제 t라는 변수로 해서 이제 더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어떻게 했을 때 더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좀 되게 심플한데 그냥 여러 개의 후보를 놓고 다 한 번씩 돌려본 다음에 성능 비교해서 제일 좋았던 때의 파라미터를 그냥 최적화된 파라미터다라고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최적화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한 번씩 해본 다음에 비교해보고 이게 제일 낫더라. 그러니까 이거 써라 라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래 표는 지금 이 t를 어떻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더라라는 표인데 이 앞에 데이터셋 2, 이 앞에 두 개 있는 BCI 컴페티션 데이터셋인데 이거 결과를 합산한 게 결국 S 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 S 값이 높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이제 25죠. 원래 쉘로우넷의 이 타임 커널 커널 크기인 25가 원래 베이스라인이고 그다음에 요 아래에 2Hz, 4Hz, 8Hz, 12,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커널 사이즈를 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커널이 커버할 수 있는 프리퀀시 레인지가 이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커널 사이즈를 fs가 이제 샘플링 레이트죠. 샘플링 레이트의 절반의 길이로 커널 사이즈를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파형이 더 느린 파형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커널 사이즈가 기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요 제일 아래에 있는 케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샘플링 레이트의 0.03만큼의 굉장히 짧은 커널 사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한 파형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파형은 되게 하이 프리퀀시의 성분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라는 거는 이 하나의 웨이브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 하나의 웨이브가 다 들어가야만 분석이 제대로 될 텐데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고주파 성분만을 담을 수 있고 이게 길어질수록 저주파 성분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사이즈를 짧게도 해보고 길게도 해보면서 이제 언제가 제일 좋으냐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 이게 이거에 따라서 왜 성능이 달라지냐면 커널 사이즈가 너무 짧아지면 고주파 성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적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가 너무 길어지면 내가 필요한 정보가 아닌 정보까지 다 합산하게 갖고 오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용한 데이터셋은 MI 데이터셋이었잖아요. 그래서 MI 데이터셋은 보통 뮤리듬 또는 알파리듬 영역에서, 그러니까 8에서 12, 8에서 13Hz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있는 8Hz를 커버하는 영역인 샘플링 레이트의 0.12를 곱했을 때의 커널 사이즈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파라미터를 최적화된 이 템포럴 컨볼루션의 커널 사이즈다라고 결정을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풀링 레이어입니다. 이게 지금 1, 2, 3, 4 이런 식으로 제가 번호를 붙여놨는데 앞서서 템포럴 컨볼루션 커널 사이즈를 정한 다음에 이제 그 값은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링 레이어 테스트하고 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세 번째 파라미터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해본 그런 게 아니고 첫 번째 파라미터 일단 고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 또 고정하고 세 번째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립 레이어에서는 결정해야 될 게 총 3개가 있었는데요. 먼저 플립 레이어의 커널 사이즈, 원래 75로 고정되어 있는 거를 이제 몇으로 할지 K로 써있는 요거고, 그 다음에 얘를 얼마나 이제 오버래핑 시킬지, 그러니까 플립 레이어가 이제 스트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75짜리 크기에 15만큼의 스트라이드면 75분의 15 해서 5분의 1이죠. 5분의 1만큼 이제 5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4만큼이 계속 오버랩이 되는 건데, 이거를 또 어떻게 바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래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했었는데 이거를 뭐 맥스 풀로 사용하다던가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풀링 레이어를 빼버린다던가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 성능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커널 사이즈는 베이스라인이 이제 샘플링 레이트에 0.3 곱했던 요 75가 이제 그렇게 결정된 개수라고 하는데 베이스라인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이제 제일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오버래핑 레이쇼는 원래 0.8이었는데 그러니까 20%만큼씩 계속 움직이는 거죠. 스트라이드로. 근데 얘를 이제 짜라락 비교를 해보니까 0.7일 때가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0.7을 이제 최적화된 그런 개수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오버래핑을 아예 안 하는 0으로 이제 적용했을 때도 해봤는데, 뭐 그랬더니 성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오버래핑은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풀링 레이어를 에버리지 풀링 대신에 맥스 풀링 혹은 아니면 아예 풀링을 안 하는, 그러니까 빼버리는 경우에도 이제 성능을 봤더니 다 지금 0.7160 요 최고 성능보다 다 떨어지더라. 그래서 결국 에버리지 풀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더라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풀링 레이어까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어떤 위치에 어떻게 놓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샬로우넷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위치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다 지난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지나서 에버리지 풀링하고 그 다음에 로그 액티베이션을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 이제 로그 액티베이션까지 지났을 때의 피처 값들의 분포가 여기 아래 파란색 그래프처럼 된다고 해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피처 값을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건데, 이제 메디안 혹은 민, 요 중간 값이 마이너스인 걸, 음수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딥러닝에서 피처 값이 결국 제로 미니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제로 미니어야 트레이닝이 안정적으로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민이 마이너스니까 지금 제대로 이제 온라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막 해봅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첫 번째 케이스 1은 그냥 베이스라인 변함 없는 그냥 원래 그대로 했을 때고 두 번째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어, 새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로그 액티베이션까지 하고 여기에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번 더하게 추가한 게 이제 케이스 2입니다. 그다음 케이스 3는 추가하는 거 아니고 그냥 원래 있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걸 아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없는 게 케이스 3. 그다음 마지막 케이스 4는 원래 자리에 없애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끝에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모디파이드 된 쉘로우 넷이랑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다 비교를 해봤더니 성능이 이제 4번이 제일 좋더라. 이제 원래 자리 없애고 맨 끝으로 이제 옮기는 게 좋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제 피처 디스트리뷰션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제로 민이 되는 그런 경향을 확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이제 커널 개수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커널 개수는 쉘로우넷이 40개로 고정이었는데 이게 또 너무 많거나 적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적게 되면 이제 정보를 그만큼 우리가 적게밖에 못 갖고 오니까 언더피팅이 일어날 수 있고 너무 많게 되면 이제 또 반대로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개수를 찾는 게 중요한데 베이스라인 40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32, 24, 12, 4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니까 24개를 썼을 때 제일 좋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데이터셋 2A 그리고 2B 얘네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을 때의 커널 개수가 조금 다르죠. 아까 앞에 데이터셋 설명을 드릴 때 2A는 4개 클래스고 2B는 2개 클래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4개 클래스고 2개 클래스니까 채널도 얘가 더 많거든요. 앞에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셋 2A가 더
복잡하겠죠?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더 복잡하겠죠. 얘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그러다 보니까 커널이 많을 때 얘는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얘는 커널이 적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라고 하는 이 지표상에서 24개를 썼을 때가 제일 좋았고, 또 24개를 썼을 때, 정보가 많든 적든 좀 상대적으로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때가 더 좋다라고 하면서 24개의 커널 사이즈가 이제 옵티말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성능이 얼마나 이제 올라갔느냐를 원래 고전적인 쉘로우 넷이랑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새로 제안한 모디파이드 쉘로우 넷이랑 성능을 비교를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PCI 컴피티션 2A 데이터셋이고 얘는 2B 데이터셋인데 각각 모든 피험자에게서 다 성능 향상이 이제 관찰이 되었고 거의 이제 2A에서는 모든 피험자에서 성능 향상이 되었는데 2B에서는 뭐 약간 이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니까 상승을 했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상승이 있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쉘로우 넷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제 고전적인 알고리즘들이 있잖아요. 뭐 FBCSP라든지 아니면 뭐 딥넷이라든지 이지넷 뭐 이런 등등등 다른 뭐 네트워크들까지 포함해서 다 비교를 해보니까 성능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제안한 이 네트워크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논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문이 크게 막 별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많이 쓰이던 쉘로우넷이라는 이 네트워크를 좀 더 이제 개선을 하고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최적화했고 어떻게 하니까 성능이 얼마나 오르더라라는 거를 좀 단순하게 말하면 단순 무식하게 다 테스트를 해본 건데 그걸로도 꽤 괜찮은 저널에 가서 좀 흥미로웠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논문의 최대 강점이 굉장히 좀 스몰한 체인지만을 가했는데 모델에 이걸로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임프루브먼트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퓨처 워크로는 지금 쉘로우 넷이든 모디파이드 쉘로우 넷이든 똑같이 인풋을 이렇게 딱 고정된 형태로만 받게 되어 있거든요. C by T, 채널 바이 타임 시리즈 이렇게 딱 고정되게 받고 있는데 사실 데이터셋마다 다, 이 형태가 다를 거잖아요. 근데 이 형태를 무조건 이제 고정시켜야 된다는 게 좀, 널리 쓰이기에 좀 한계점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요거를 좀 데이터 형태에 관계없이, 인풋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개발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디스커션에 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썼는데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완벽히 못해서 그냥 패스했고요. 어쨌든 이런 거를 피처워크로 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를 오픈을 했거든요. GitHub에. 그래서 기존에 어, 기존에 쉘로우넷을 쓰시던 분들도 어쨌든 되게 구조도 거의 똑같고 파라미터만 조금 바뀐 거니까요. 뭐 레이어 위치나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대로 쓰셔도 원래 쓰시던 코드에 이제 바꿔도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좀 개선된 네트워크를 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저널 미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